뭐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이 좀 혼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오늘장에서는 정규장 0.46%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이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둔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프랑스 시장, 유럽 시장 내에서 굉장히 큰 시장인데 판매가 67% 급감을 했어요. 이게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한 겁니다. 뭐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독일은 이제 6일에 나오거든요. 이 독일의 그 개별적인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일 큰 시장이니까. 그런데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웨덴 뭐 등등 포르투갈 등등에서도 전반적으로 아주 급감하는 그런 수치를 보였다.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 가운데 노르웨이 쪽은 신차 판매량이 좀 튀었습니다. 의외죠. 전년 대비해서 213% 증가를 했는데 그리고 이 판매에 대한 수치는 전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5월 기준으로 5월 신차 판매량이 노르웨이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작년 5월 대비해서 200% 이상 증가한 2,600대를 신차를 테슬라가 노르웨이에서 팔았는데 신형 모델 Y 덕분이다. 왜 그러냐면 지난달에 처음으로 인도를 했고요. 이번 달에도 당연히 이제 추가 물량 나가는 게 있을 거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독일이랑 영국, 프랑스는 모델 Y, 이 신형 모델 Y가 이번 달부터 이제 배송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반영이 된다라면 이 유럽 판매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를 조금은 불식할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께서 주토피아 구독자분들께서는 체크를 하고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판매 둔화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르웨이에서는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둔화는 지속된다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 4월에 그러니까 모델 2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서 모델 2를 출시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전략이 폐기됐다라는 그런 보도를 이제 로이터에서 내놨었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아니다,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부인을 했었던 바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로이터에서 말한 게 그냥 모델 Y를 조금 업그레이드 하거나 조금은 이제 가격을 낮춰서 소비층을 더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지 뭐 모델 2라는 것은 아니다. 아주 새롭게 뭔가 혁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머스크가 이거에 이제 부인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작년 4월에 있었던 이 일을 가지고 그 이제 테슬라 이사회 내에서도 머스크 CEO가 저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 조금 위험 요인이 있는데 라고 이제 테슬라 임원들이 우려했었다라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2018년에 이미 머스크가 테슬라 상장 폐지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런 조사가 불거진 적이 있었죠. 그때 이슈와 좀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인도로 들어가는 수입차 관련해서는 관세 70%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이제 뭐 투자하고 이제 인도에서 제조하고 이렇게 되면은 관세율을 15%까지 낮춘다. 이게 원래 이제 테슬라 타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테슬라는 정작 이것에 큰 관심은 없다. 그리고 인도 정관이 이야기를 하길 테슬라는 크게 관심이 없고 우리가 이제 타깃으로 했던 것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 발언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전에요. 지금 머스크 AI, XAI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제가 이 시간에 50억 달러 회사채 발행 통해서 자금 조달
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뉴럴링크 관련해서도 새롭게 6억 5천만 달러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정부 효율부에서의 일을 마치고 이제 머스크가 경영에 전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신호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바로 이제 백악관에서 나오니까, 물론 백악관 나오기 전날에도 이 트럼프의 감세 법안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그런 인터뷰를 한 머스크였는데요. 가장 최근에 또 이 트럼프 감세 법안과 관련해서 아주 적나라한 단어를 썼어요. 역겹고 혐오스럽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의 감세 법안 예산 적자를 급증시킬 것이다 라면서 이제 우려를 표했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요. X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여러분? 사실상 나는 이제 트럼프의 꼭두가시가 더 이상 아니다 라는 신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너무 그 백악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미지적인 타격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이제 확실한 절연이라고 볼까요? 뭔가 독립성을 좀 재확인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에 굉장히 민감했던 것을 이제 그간의 테슬라 주가 흐름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과도한 이런 정치적인 편향 이미지로부터 좀 벗어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테슬라 소식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엔비디아는요, 오늘 그 반도체주 기술주 랠리를 주도한 게 바로 이 엔비디아의 활약이었는데 2.8% 정유장에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140달러 선을 다시 한번 넘어섰는데요. 5개월 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누르고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시총은 3조 4,457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5월 한 달만 봤을 때 24% 이상 급등을 하면서 다시금 조금씩 그리고 어떤 때는 큰 발걸음으로 지난달에 그렇게 흐름을 보였죠. 뭐 실적치와 물론 뭐 이제 중국 쪽 부분에 대한 부분 일단은 좀 접어두고요. 실적치 발표한 1분기 회계연도 이제 실적치 발표했을 때 이 AI 부분, 특히나 이 엔비디아 가속기 관련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탈, 구글, 오라클 뭐 등등 이런 빅테크에서 고급 AI 작업을 위한 여러 큰 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엔비디아의 제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실적치 통해서 이미 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요했다.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의 이 달림과 더불어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랠리를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메타도 이제 본인들의 AI 전략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잘 돌릴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를 또 잘 실행시키려면 당연히 에너지 원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잘 실행해왔고 그 일환으로 또 다른 소식이 있어서 전달 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최대 원전 좀 사업자이거든요. 대표적인 원전 사업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랑 20년간 원전 에너지 요거 이제 구매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에 이미 메타가 최대 4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자로를 확보하겠다, 그것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구매 계약 체결한 내용은 1.1기가와트 규모, 이게 100만 가구에 이제 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력량인데 일단 AI 가동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전력을 확보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뭐 메타뿐만이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 등등도 이런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콘스텔레이션과 작년에 계약을 체결을 했고 구글도 여러 방법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아마존도 어떤 원전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인수했다. 이런 최근의 흐름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타가 장기로 원전 에너지 구매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요. 메타가 지금 매출 전체 97% 이상 이제 광고에서 창출을 하고 있는데 AI로 광고 제작의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기준으로는 기존 광고를 약간 변형을 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하거나 뭐 약간 수정을 거쳐서 그런 사용자들한테 그런 광고를 타겟팅하는 그런 AI 도구가 일부 탑재되어 있기는 하는데 이것을 일부 수정이나 뭐 약간의 수정 이거를 넘어서 아예 브랜드가 처음부터 광고 콘셉트 기획부터 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돕겠다라는 그런 계획인 것이죠. 네. 보통 지금 메타의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광고를 대다수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중소형 업체들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 물론 지금 영상 부분으로는 아직까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오류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요. 어찌되었든 메타에서 AI로 광고 제작 전 과정 자동화를 추진하면서 메타의 굉장히 주요한 매출 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부분에서 어떠한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 해서 이 내용까지 담아왔습니다.